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본진료 마지막 시간인데요. 5번째 시간으로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을 조금 나눠보면 군내 촬영, 구외 촬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군내 촬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치과에서 촬영을 하고 있죠. 치근단 촬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촬영, 교합 촬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구외 촬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그쵸 파노라죠.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하는 게 구외 촬영. 그 다음에 CT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촬영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사선 촬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사선을 촬영해서 청구 작업이 들어갈 때 보면 방사선, 치근단, 촬영 판독, 파노라마, 촬영 판독 이렇게 묶음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촬영 판독료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촬영료는 우리가 70%로 돼 있고요. 판독료는 3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촬영료가 좀 더 많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이 촬영하는 거는 차트에 잘 기록을 하고 계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엑스레이 1장, 2장, 3장 이렇게 기록하는 거는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판독하는 거는 임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기록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치근단 촬영하고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는 반드시 차트에 꼭 기록이 이제 판독 결과가 적혀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T를 만약에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CT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CT 판독 결과를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견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비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저 판독료 30%를 다 환수해가는 사례가 요즘에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러면 촬영 옆에 우식증이다 아니면 치주염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판독 결과를 적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T는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부주의로 인한 재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 이중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잘못 찍은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혹 잘못 찍은 걸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을 해서 그게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중 산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못 촬영한 경우에는 환자한테도 부과할 수가 없고 병원의 잘못이기 때문에 청구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파노라마 재촬영 기간은 6개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파노라마를 한 번 더 찍어 볼 수 있지만 6개월이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를 내역을 기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청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치료했을 때 전후 상태를 파악을 하거나 치주 같은 경우에도 치주 치료하고 나서 우리가 경과를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유를 놓고 추가적으로 파노라마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는 다시 촬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다음 이제 치근단 방사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촬영은 치과에서 굉장히 많이 촬영하는 우리가 방사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흔하게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 촬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리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의 상태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치근단 촬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식증, 보통 우식증 상태를 파악할 때 많이 촬영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치주 상태, 치근단 병소의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촬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근의 형태를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이제 근관 치료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근관장 측정 검사나 근관 치료 진단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근충하고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치 상태 확인하고자 할 때, 보철물 검사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에 치근단 방사선을 찍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같은 날, 같은 동일날, 같은 치아에 같은 목적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여러 장을 찍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 각각 100%를 산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동시임해, 동시삼매, 동시사매, 동시오매 해서 최대 5매까지를 촬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근단 촬영 한 매는 3,770원인데 동시임해에서 촬영 2매가 들어가게 되면 5,930원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이 같은지 목적이 틀린지를 좀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같은 거는 뭐 보통 두세 장 많이 촬영이 들어가는 게 근관 치료할 때 두세 장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진단할 때 한 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를 재기 위해서 찍는데 길이가 좀 사근치여서 우리가 다근치여서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각도를 살짝 다르게 해서 찍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다르게 해서 두 장, 세 장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일단은 엑스레이를 진단하려고 했던 목적은 다르죠. 목적은 하나. 그 다음에 길이를 제거하려고 했던 목적 하나.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진단하려는 목적은 100%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이를 재려고 했던 목적이 각각 두 장, 세 장을 찍었다라고 하면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동일 부위 동시 2매나 동시 3매가 들어가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래서 요게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튜닝에서 교육 방사선 촬영인데요. 교육 촬영은 되게 많이 하는 게 이제 인전면 우식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촬영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기 인전면 우식증 검사나 재발 우식증 검사, 그 다음에 치수관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식병소가 치주의 근접도, 얼마나 치수에 가깝게 우식이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치주질환, 치조적 및 치석이 침착이 되어 있는지, 인전면 충전물의 치은형 검사,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바이트, 교육 촬영을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 촬영도 마찬가지 우리가 목적이 같게 우리가 여러 장을 동시에 찍었다라고 하면 동시임해, 동시삼매, 동시사매, 동시오매를 촬영을 들어가서 청구 작업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따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랑 교육 촬영은 다르기 때문에 동시임해가 우리가 다르게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추가 버튼에 있는 동시임해, 동시삼매, 동시사매, 동시오매 코드는 그거는 치근단 촬영에 한해서만 들어가는 거고요. 교육 방사선에 한해서는 다르게 다른 코드를 우리가 찾아서 또 청구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교육 촬영과 치근단 촬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 이제 교합 방사선 촬영이 있는데요. 교합 방사선 촬영은 많이는 하지 않은데 간혹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로 우리가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면 앞골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크기를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 그리고 종양이나 낭종, 큰 병소의 형태를 관찰하고자 할 때, 그다음 매복치나 과행치의 위치 관찰을 하고자 할 때, 그다음 타액선, 타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교합 방사선 사진 촬영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앞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날 이제 내원을 했죠. 그래서 25번에 이가 많이 썩어서 아프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제 치수 노출이 있는 치아 우식증이죠. 그래서 근관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단 바로 이제 근관 치료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 장 찍었고요. 그 다음에 마취를 하고 발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근관의 길이를 쟀죠. 그래서 근관의 길이를 재면서 또 엑스레이를 한 장 찍었어요. 그러면 이때 엑스레이가 어떻게 산정이 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무슨 목적으로 찍은 거죠? 목적이 진단 목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한 장 찍은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길이를 재기 위해서 엑스레이 또 한 장을 찍은 거죠. 그러면 목적이 같나요? 틀리나요?
그쵸. 목적이 같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달라서 이때는 각각 100% 해서 2장의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근단 촬영판도 횟수 2회가 이렇게 청구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트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월 6일 날 이제 내원을 해서 9치V 4, 5, 6, 7번을 우리가 스케일링을 했어요.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2장을 찍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같은 부위에 2장을 찍은 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아니죠. 다르죠. 4, 5, 6, 7번이라는 치아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부위가 각각 다른 부위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때 촬영한 엑스레이 2매는 각각 다른 부위에 찍은 거기 때문에 2장이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2장으로 청구를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20일 날 이제 46번에 신경치료가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 장을 먼저 찍었어요. 엑스레이 한 장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발수를 하고 이제 근관에 길이 재는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때 엑스레이를 찍은 게 2장을 찍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엑스레이는 진단 목적으로 하나 찍은 게 되는 거고 이때 엑스레이는 길이를 재기 위해서 2장을 찍은 거죠. 그러면 일단 진단 목적으로 찍은 거는 100% 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 장 100%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관의 길이를 재기 위해서 찍은 거는 길이 잰다라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부위에 2장 촬영한 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임해가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입력을 할 때 추가라는 버튼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동시임해, 동시3매, 동시4매, 동시5매 코드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는 치근단 촬영에 해당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육 촬영 코드는 다시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시임해를 우리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치근단 촬영 한 장 100%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임해 해서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 이제 파노라마 촬영이 있죠. 구회 촬영에서 대부분 구회 촬영은 파노라마 촬영이 들어가죠. 그래서 파노라마는 아마 스탠다드 우리가 치근단 촬영만큼이나 치과에서 많이 촬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파노라마는 100% 우리가 모든 환자한테 올 때마다 다 촬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언제 또 촬영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치주질환 관찰을 목적으로 할 때, 그래서 전체 치주질환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치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자 할 때 찍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했거나 맹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맹출되는 시기에 연령이 초과가 되거나 맹출 미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에 치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파노라마를 찍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치아라도 매복치인 경우에는 위치나 구개 반응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촬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외상 보통을 프랙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입을 벌릴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도 찍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에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파노라마는 6개월 안에는 다시 촬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야 다시 재촬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노라마 일반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파노라마 촬영에서 특수가 또 있어요. 파노라마 촬영은 일반과 특수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 촬영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앞골의 절단면이나 앞관절, 상악동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할 때, 그래서 요즘에 턱관절 환자분들 치료 병원에서 종종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파노라마 특수 촬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찍고 입을 다물어서 찍고, 그래서 양측으로 해서 이렇게 내장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파노라마 특수 촬영을 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측두하 관절 우리가 촬영이 있고 앞관절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건 파노라마 촬영, 특수 촬영인데, 파노라마 촬영, 특수 촬영은 앞관절 촬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앞관절 촬영을 했다라고 해서 측두하 관절 장애에 그냥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심평원에서 자율점검 대상에 들어갔던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해서 치과에서 청구를 많이 하니 너네가 자율적으로 착오 청구를 한 병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자진 환수를 하게끔 해주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그래서 측두하 관절 장애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100% 환수가, 그러니까 삭감이 돼서 이제 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측두하 관절 장애는 일반 파노라마 기기에 다른 센서가 하나 더 부착이 돼서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기가 요즘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청구가 들어가면 다 삭감이 돼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 특수 촬영은 앞관절 촬영이다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관절 촬영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파노라마 촬영에서 앞관절, 앞골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콘빔 CT 촬영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때문에 아마 CT는 병원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CT가 보험이 되는 부분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CT가 보험 적용되는 항목들이 좀 많이 생겨서 치과에서도 CT를 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일단 언제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표준 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행이 먼저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나서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가 확인이 안 돼서 추가로 CT 촬영이 필요하다라는 내역 설명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CT는 일반과 3차원 CT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 CT 보통 매복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CT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3차원 CT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3차원 CT는 기본적으로 많이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원마다도 요거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으로 문의 후에 우리가 청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T는 언제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치아 부위에 우리가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근관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관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계속 우리는 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비정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치근의 파절이라든지 근관이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기 위해서 CT를 추가로 이제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피코엑토미, 치근단 절제술을 이제 요하는 경우인데, 그 병소의 위치가 우리가 하치조간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를 해서 추가적인 진단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해보는 게 이 매복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매복치 촬영을 할 때 그냥은 안 되고 하치조 신경과 반드시 근접해도 안 되고 겹쳐 보여야 돼요. 겹쳐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에 반드시 근접해다라고 적으시면 안 되시고, 겹쳐 보여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CT 촬영이 들어갔다라고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치조골의 외상 등으로 이제 함입이 돼서 계승치에 영구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찍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치아 부위에 찍어볼 수 있는 3가지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면 두개기저 부위에도 찍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언제 찍어볼 수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면 3치간 크기 이상의 치근낭, 그러니까 치근낭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치간 크기의 치근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찍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액성 결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상악동염인데 수술이 돼야만 하는 상악동염을 가지고 있을 때 찍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절, 파절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찍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낭종이나 뭐 염증성 질환 이런 경우에 촬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측두와 관절 부위에 찍어볼 수 있는데, 일단 그냥은 찍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악관절이 불편해서 무조건 CT를 우리가 찍어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강직과 감별 진단을 요하는 개구 제한이 있는 경우에 찍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찍어볼 수 있고요. 스플린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특도학 장애를 가지거나 악관절 수술 전후 평가를 위해서는 보험으로 CT를 이제 추가적으로 찍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우리가 CT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선별 집중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선별 집중 대상 항목이라는 거는 심평원에서 매년 연초에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료비 증가가 갑자기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든지, 심사상 우리가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든지, 사회적 이슈가 좀 많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를 해줍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올해는 좀 세심하게 자세하게 심사를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선별 집중 대상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콘빔 C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적으로 콘빔 CT를 우리가 선별 집중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CT 촬영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이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CT 청구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차트 기록하는 걸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드시 CT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판독 소견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별도 보관 비치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비치 보관을 해야 되는지, 뭐 환자 이름,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 일시, 판독 소견과 결론, 일시, 의사명, 요양기간명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프로그램 안에, 정부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이 판독 소견을 작성하는 거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발급 안에 판독 소견 작성을 하는 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성별이나 나이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의사도 쭉 들어갔고, 요양기한명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촬영 일시, 판독 일시를 우리가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촬영 일시, 판독 일시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줄 때 판독과 촬영 일시가 같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판독 일시는, 촬영 일시는 이제 좀 촬영하는 거는 그날 뭐 촬영하는 그 날짜에 찍히겠죠. 근데 판독 일시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끝나고 바로 판독을 하는 경우는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보면 한참 후에 판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반드시 판독을 할 때는 청구가 들어가기 전, 이 CT가 청구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판독을 해줄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판독 소견이 어떻다라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별도로 비치 보관을 하는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차트 예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날 와서 이제 38번 치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3대 구치 매복인데, 이 매복이 하치조 신경과 겹쳐 보여서 추가로 CT 촬영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CT 촬영이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치근단이나 파노라마 촬영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파노라마를 먼저 찍어서 파노라마 상에 하치조 신경과 겹쳐 보여서 추가로 찍었다라고 해서 전에 우리가 찍은 엑스레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이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날 파노라마도 찍고 CT도 찍었죠. 근데 파노라마는 어제 찍고 오늘 CT를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제 파노라마 찍은 거에 이제 하치조 신경
겹쳐 보여서 우리가 추가로 촬영을 한다라는 내역 설명이 들어가 줘야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 원클릭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가 매복치는 1차원으로 거의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차원 CT 추가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판도 이렇게 콤빔 CT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내역 설명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노라마 상에 우리가 하치 조신경과 근접은 안 된다 그랬죠. 겹쳐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겹쳐 보여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방사선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부터 5회차까지 기본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유익한 강의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